요즘 열린 주방 많이 하시죠? 개방감 좋고 소통도 잘 돼서 좋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와 소음인데요. 아무리 좋은 후드를 써도 요리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믹서기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이럴 때 지금처럼 주문 하나만 닫아도 소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덕의 홍철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강남구 도곡렉스 50평 아파트예요. 화려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현장을 주목해주세요. 호텔 같은 무드 제대로 살렸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어디에 힘을 주면 우리 집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지는지 엑기스만 딱딱 알려드릴게요. 원목마루부터 세라믹, 가구재와 석재 디테일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호텔 같은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호텔 같은 집을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 분위기라고 느끼는 그 무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조명에서 나와요. 이런 무드는 다운라이트 몇 개만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조명의 핵심은 레이어링입니다. 천장, 벽, 바닥 이렇게 3단계로 빛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일반 집은 천장 다운라이트만 켜지만 호텔은 최소 3가지 조명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마감재의 질감이에요. 단순히 색상이나 패턴만 넣는 게 아니라 텍스처가 살아있는 질감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면 공간의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면을 잘 정리해주는 건데요, 아무리 화려한 디자인을 하더라도 주문 프레임, 문선, 센서 같은 것들이 벽면에 돌출되어 있으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현장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급스러운 현관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간접 조명을 잘 활용해 주세요. 이 현관은 오른쪽 벽체를 따라 간접 조명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층고가 30cm는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부를 250 띄운 시공하고 LED바를 넣어서 공간이 답답하지 않게 했습니다. 우측의 벽체 마감은 스커프X 무광도장입니다. 무광도장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데요, 특히 스커프X는 스크래치에도 강해서 현관처럼 사용 빈도가 높은 곳엔 딱입니다. 이번 중문은 우리 집의 디자인 컨셉트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요즘 미니멀한 블랙 앤 화이트 많이 하시죠? 저희는 과감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프레임 색상을 잘 보시면 그냥 검정이나 화이트가 아닙니다. 브론즈 발색 랩핑을 했어요. 앤틱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의 프레임은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구릿빛이 돌면서 시간대마다 다른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 문은 자동 슬라이딩 주문인데요, 저희가 설계 비팅을 하다 보면 다들 집에 자동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아마 유지관리 때문에 집에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터와 벨트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동 방식 때문에 유지관리도 간단합니다. 또 장바구니나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 이게 얼마나 편한지는 써본 사람만 압니다. 한번 써보면 수동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복도에서는 벽체 정리가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집이 훨씬 우아해 보여요. 이런 분위기를 내시려면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도 벽체를 일직선으로 정리하세요. 원래 이 집은 벽체 두께가 제각각이었어요. 자동문 때문에 두꺼워진 벽, 일반 벽, 욕실 벽 다 달랐는데요, 벽체 정리를 위해 제일 두꺼운 주방 중문 벽을 기준으로 나머지 벽을 다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도 전체가 하나의 면으로 정리되면서 시각적으로 깔끔해져요. 혹시 이렇게 하면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뎁스를 활용해서 주방 슬라이딩 도어도 매립형으로 넣었습니다. 문선과 도어가 벽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일체화되니까 복도가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이 벽을 그냥 놔두지 않고 트리미스 조명을 매립해서 발목등을 설치했어요. 심미적인 디자인과 기능까지 고려한 발목등은 호텔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보시면 벽과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센서는 천장에 있기 때문에 조명만 깔끔하게 매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틀이 없는 무문선 디자인. 공간의 가치를 다르게 만듭니다. 일반 도어는 문틀이 5에서 7cm 정도 보이는데 이게 문이 있는 곳마다 공간이 분절돼 보여요. 반면 무문선은 문틀이 없다 보니 벽면이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특히 주방 옆쪽 방문은 히든도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문이 주방의 파사드를 크게 해지지 않고 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었던 건 벽체 마감이 도장이기 때문인데요, 도배나 필름이면 이음새가 보이는데 도장은 완벽하게 일체화됩니다. 그런데 단지 디자인 때문에 히든도어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히든도어를 쓰면 도어가 거실 쪽으로 붙기 때문에 침실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복도 끝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복도 끝은 실내에서 외출하거나 들어올 때 항상 시선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근데
근데 보통 복도가 끝난 이면에 액자를 걸거나 지성장을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럼 아무리 예쁘게 인테리어 해도 평범한 집이 됩니다. 반면 여기에 색다른 포인트를 주면 집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요. 좌우에는 간접 조명을, 중간에는 서스 한 반을 넣어 오브제를 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빛이 양옆에서 은은하게 치고 나오면서 선반의 오브제가 갤러리 작품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후면에는 화려한 텍스처 패턴에 이태리 세라믹을 넣었는데 빛을 받으면 음영이 살아나면서 마치 3D 아트월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번째, 원목마루 다 같은 원목이 아닙니다. 이번 현장에 사용한 마루는 지복특의 바람 시리즈 중 하나인 썸머오크 1804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내추럴 오크톤인데요. 190폭의 중상급 라인으로 두 번째로 넓은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원목마루 고를 땐 전체 두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원목마루 스펙을 보시면 이 작은 괄호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표면 베니어층을 표기해 놓은 건데 이 두께가 핵심입니다. 원목마루는 마루 전체가 원목이 아니에요. 베이스는 합판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얇게 원목층이 있는 구조입니다. 저가는 이 두께가 1m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면 원목층이 두꺼울수록 원목 텍스처의 깊이감과 터치감, 보행감이 더 배가 된다고 보셔야 해요. 또 마루 시공 방향도 중요한데요. 창호하고 평행하게 깔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창가 쪽 마루가 갑자기 폭우가 들이쳐도 바깥쪽 한 줄만 보수하면 됩니다. 세로로 깔았다가 창가 마루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방에도 중문을 달아주세요. 요즘은 안방 진입부에 중문을 다는 경우도 많아요. 열어놨을 때는 파우더룸과 안방 욕실까지 공용물이 편입이 되고 닫아주었을 때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이 안방 중문은 호텔 같은 인테리어 컨셉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서스를 발사해서 만든 중문인데요. 스테인리스에 화학 처리를 해서 은은한 브론즈색을 낸 건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현관 중문의 유리는 투명으로 개방감을 주어 도어 너머로 작품이 보이게 연출했다면 여기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가려지는 브론즈 사틴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스윙도어로 제작했는데요. 어느 방향에서도 밀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장은 바로 로봇 청소기 전용 공간입니다. 바로 옆이 욕실이라 효율적으로 직배수 설비까지 가능했어요. 청소 끝나고 자동 물청소까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 이렇게 따라하세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현관, 주방, 침실까지 모두 힘을 준다면 쉽게 질리는 집이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을 할 때는 반드시 받아주는 곳이 필요해요. 이 집에서 거실은 약간은 절제되고 심플하게 구성해서 휴식과 쉼의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T별 하단의 단상은 라임스톤이라는 천연 석재를 사용했는데요. 보통은 세라믹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고급스러운 석재 표현을 위해서 정으로 직접 돌을 쪼아서 만들었습니다. 가공 공장에다가 정말 디테일하게 디렉팅하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 질감과 촉감은 세라믹과 같은 인조 가공품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연석을 거실에 배치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잔상에 들어간 석재의 무게가 200kg가 넘거든요. 석종마다 성격과 밀도가 다르다 보니 무게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공할 때는 이걸 잘 계산해서 화중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포인트는 천장을 보시면 단순히 평천장이 아니라 3단의 레이어를 볼 수 있는데요. 공간이 훨씬 깊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우물천장 안쪽에는 주변 마감선과 어울리게 사각 조명을, 소파 쪽에는 마그네틱 조명을 넣었습니다. 에어컨 아랫부분은 테이블이 어둡지 않도록 각도 조절이 되는 조명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0인치 초대형 TV를 설치했는데요. 벽에서 살짝 들어갈 수 있게 반매림을 해서 깔끔해 보여요. TV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 석재 조형물에 은은하게 빛이 퍼지겠는데 자칫 너무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석재의 무게감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거실 인테리어에서 콘센트가 아닌 여기저기 남잡하게 보이면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매립한 TV 하부에는 콘센트를 숨겨서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정면에서는 안 보이게 했습니다. 철거할 수 없는 소파 옆 확장부 날개벽 쪽은 홈바로 만들었어요. 상하부 수납장과 와인셀러를 구성했고 커피 머신을 놓을 수 있게 상판에 콘센트도 넣었습니다. 후면과 상판은 세라믹, 도어는 주방과 같은 가구재를 통일해서 집 전체를 깔끔하고 완성감 있게 했습니다. 주방에 중문을 달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요즘 열린 주방 많이 하시죠? 개방감 좋고 소통도 잘 돼서 좋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와 소음인데요. 아무리 좋은 후드를 써도 유리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믹서기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음이 집안에서 쉬고 있는 가족들에게 다 들려요. 가족 중 누군가가 밤에 들어와서 늦은 저녁이나 간식을 먹을 때 다른 가족은 이미 자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지금처럼 중문 하나만 닫아도 소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 주방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원형 우물천장입니다. 원래 식탁 위로 우물천장을 두려다 이 스프링클러 배관 때문에 아일랜드 위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주방에 들어올 때 타원형 식탁과 천장이 서로 호응하면서
공간의 리듬감을 만들거든요. 주방이 다 직선인데 포인트를 곡선에 들어가니까 공간이 훨씬 부드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 개방감 있는 대면형 아일랜드예요. 원래 이 집은 답답한 디귿자 주방이었는데요, 대면형으로 아일랜드로 시원하게 바꿨습니다. 아일랜드 전면은 세라믹으로 쭉 내려서 마감하고 이음새도 없이 한 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인덕션 근처에는 뒤틀식 다운드래프트 후드가 숨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완전 플랫하고 필요할 때만 올라오는데 미니멀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 번째, 이 주방의 하이라이트는 홈바장입니다. 원래는 키 큰 장이 있던 자리에 홈바장을 넣었는데요, 보통은 가구 측면이 노출되잖아요. 저희는 세라믹으로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었어요. 중간에 서스 한 반을 넣고 좌우에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와인잔이나 예쁜 그릇들이 포인트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슬라이딩 도어는 메탈 서스 느낌의 간살 도어로 후드 주방을 가려주면서 카페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틈새 수납을 놓치지 않은 공간 활용의 디테일인데요, 카페장 옆에 이 공간도 얕은 깊이의 수납장을 설계했습니다. 좁지만 조미료나 캔 제품 수납하기 딱 좋거든요. 간살 도어를 열면 보드 주방이 나옵니다. 좌측에 김치 냉장고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창가 하부장에는 미니 싱크대를 넣었어요. 이렇게 세탁기와 가까운 공간에 미니 싱크대가 있다면 애벌 빨래를 하거나 행정 같은 거 빨 때 정말 편합니다. 이번 도어제는 아르모니사에서 나온 동조엠보 LPM을 적용했어요. 건식무늬목 최상급 소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절반, 관리는 2배 편하고 습기와 오염 걱정이 없습니다. 10년을 써도 변형이 없는 자재예요. 예전에는 제일 큰 방 하나를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으로 기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단순히 방 하나가 아니라 아예 구역을 확장해서 안방 건너방까지 하나의 섹터를 부부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도 평면도의 오른쪽 파트 자체를 부부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안방은 주로 남편분이, 건너방은 주로 아내분이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먼저 아내분 방부터 보여드리면, 이 화장대의 서랍 전면은 세라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냥 세라믹이 아니라 대리석 패턴이 들어간 프리미엄 세라믹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전신 거울은 좌우에서 간접 조명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어요. 이런 조명 설계가 왜 필요하냐면, 일반 천장 조명만으로는 얼굴에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양옆에서 빛이 나오면 피부톤도 예쁘게 보이고 메이크업 발색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설계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깊이를 최소한 600mm 이상은 확보해야 겨울 코트도 편하게 걸립니다. 공간 때문에 550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다음으로 수납 공간의 높이를 다양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롱코트 공간 1800, 일반 상의 1200, 하이 1000, 이렇게 구분해줘야 효율적입니다. 마지막 서랍 높이인데요, 서랍을 상당한 높이에 넣으면 속옷이나 양말 넣기 편해요. 바닥에 있으면 매번 쪼그려 앉아야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참고로 자녀분방 붙박이장은 조금 다르게 구성했어요. 책 수납 공간을 더 늘리고 옷걸이는 줄였습니다. 이렇게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중요해요. 거실에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편분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 공간이 먼저 나옵니다. 호텔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이에요. 침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완충 공간을 두는 거죠. 화장대는 발색 서스 느낌 나는 필름을 적용하고 호텔 무대의 벽 조명, 그리고 고급스러운 세라믹을 넣어 메탈릭한 느낌과 따뜻한 조명이 절묘하게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모서리 데드 스페이스에는 삼각형 거울 수납장을 만들고 드라이기와 고데기를 넣을 수 있는 서랍 안에는 콘센트를 설치해 상판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면 여기 천장이랑 벽이 보이시죠? 감기가 예민하신 남편분을 위해서 방음 작업을 빡세게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황어버섯 소리나 삿소리, 가족들의 늦은 기관 소리에도 전혀 신경이 안 쓰이도록 완벽 차단했어요. 이렇게 방음 공사할 때 팁을 드리자면 그라스룰만 넣으면 부족해요. 차음 시트까지 추가해야 진짜 조용해집니다. 또 기존문을 막고 TV화를 만들어서 벽체 구조를 아예 바꾸었어요. 침실을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만들고 주방에서 안방에 대놓고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욕실이 두 개일 때는 서로 다른 콘센트를 가지고 적용해서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기분 좋게 쓸 수 있어요. 먼저 안방 욕실은 심플한 럭셔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레이 계열의 스트래프 패턴 타일을 썼는데요, 세로 줄무늬가 공간을 더 높아 보이게 합니다. 이런 패턴 하나만으로도 밋밋한 욕실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천장은 이누솔로 작업했고 샤워부스 천장 모서리에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샤워할 때 은은한 빛이 내려오면 정말 스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타일 세면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세면대 디자인은 정말 자랑 좀 하고 싶어요. 보통 타일 세면대 하면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배수구 뚜껑이거든요. 무겁고 불편한데 청소하다 깨지고 손목 아프고 써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예 뚜껑을 없애면서 자연 배수가 되게끔 설계했습니다. 그럼 이게 막히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하부장을 여시면 점검구가 있어요. 트랩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막히는 건 위에서 뚫는 게 아니라 원래 트랩 또는 소재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열고 조치하는 거예요. 또 거울 양옆에 디자인 벽등, 이것도 포인트예요.
천장 조명만으로는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양옆에 조명이 있으면 면도나 화장할 때 완벽합니다. 공유 욕실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레이아웃부터 다릅니다. 저희가 도공렛을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욕실도 되게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번 고객님은 호텔 모델을 화장실에 가져오면서 개방감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좁은 공간에 욕조도 있다 보니 좀 이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벽면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화려한 포인트 타일 벽이 욕조를 자연스럽게 가려줘서 문을 열었을 때 세면대가 먼저 보이고 욕조는 살짝 숨겨진 구조인 거죠. 이 세면대는 타일 세면대인데도 호흡 배수구를 넣었어요. 보통 타일 세면대가 담수가 안 되는데 여기는 고객님이 마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특별하게 맞춤 제작했습니다. 수납도 놓치진 않았는데요. 문 옆벽을 파서 위는 수납장, 아래에는 청소용품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휴지거를 넣었습니다. 오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집은 호텔 같은 화려한 무드가 메인이지만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에 맞춘 디테일로 돋보이는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 가족은 한 집에 살지만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휴식을 하고 누군가는 밤늦게 귀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집은 동선과 조명 그리고 방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쓸 수 있도록 집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집처럼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설계를 한다면 호텔 같은 분위기와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현장이 여러분 인테리어 기획에 작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한독의 대표 홍철균이었습니다.